먹고 왔거든요. 근데 연소혈당이 되게 많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거의 160까지. 일주일, 제가 당뇨인도 아닌데 하루에 2번은 160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뇨 전 단계니까 심할 때는 220도 가거든요. 이게 혈당 팍 칠 때는. 근데 쟤는 이제 비당뇨이니까 160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암 환자는 110까지를 유지하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 비만 이런 사람 140을 유지하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이래요. 저 친구는 벌써 160이 우리 딸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그 굉장히 그 얼랏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그 세 가지 혈당하고 대장 검사하고 모발 검사 이렇게 때리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들은 영양 상태를 검사하는 거라서 굉장히 경각심을 주잖아요. 병원의 검사는 제가 올 그 그림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이제 30살이니까. 근데 이제 예방 쪽에서 보면은 반건강인인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점수를 주니까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갔어요. 가서 꼭 운동한다고 운동복 챙기고 또 저기 그 식단 한다고 영양제 챙겨갔거든요. 이게 이제 스스로 먹겠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동기를 부여해주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거기까지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둘째는 건강 관리만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허들이 체력이 약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서포트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계속 약국도 하고 뭐 이런 데 있었지만은 내 몸 자체가 건강해지는 거를 딸한테 보여줘야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엄마가 너무 건강해졌다고 엄마 방법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따라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게 장땡인 것 같아. 보여주지 않고 아무리 그 직업에 내가 있어도 뭐 아는 게 많아서 애한테 잔소리를 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해지고 엄마가 날씬해지고 엄마가 예뻐지고 엄마가 젊어지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자기도 이렇게 따라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네, 나 하나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다 같이 네, 잘 되게 하는 거다. 네, 민들레아님 안녕하세요. 신나님 안녕하세요. 알바를 때리고 싶다고요? 산으로 가고 싶다고요? 알바 때문에 오늘 병원을 가요? 짱치님 지금 직장에서 듣고 있구나. 그렇구나. 궁금했는데. 예, 예.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처럼 살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보는 게 더 동기부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실패 사례도 보고 성공 사례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작은 가족처럼 옆에서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그 동기부여가 돼요. 네. 오동토 파찌님 안녕하세요. 우주제이님 맞죠? 예. 그러고 어제 편지 쓰는 님이 또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거는 소식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하고 딸 같은 소화도 안 되고 식욕도 없고 탄수화물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되고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위가 많이 그거 쪼그라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도 지금 제가 그 비네가라고 식초 캅셀 있죠. 그거 지금 싸줬거든요. 식초 캅셀하고 예, 호르몬 밸런스 잡아주는 것들 막 그런 거 지금 보내주세요. 왜냐면 생리통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계속되면 대사도 되고 그게 비만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싸줬는데 그 베타인 편지 쓰는 님한테 베타인을 꼭 추천해주고 싶어요. 베타인이나 비네가 그거 다 좋은데 베타인이라고 이렇게 그런 소식자들이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있거든요. 베타인.
요거예요, 요거. 이 베타인은 뭐냐면은, 그, 한지스르님처럼 이 베타랩 3종을 먹어도 위가 막 비틀리고 토하려고 그러고 막히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요거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리아님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누리아님은 간 때문에 담즙 분비가 안 된 것 같고, 예, 이제 그 위산 저하. 그래서 거기에 위산 저하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딸은. 여기 강동구에 엄청 잘하는 한의원집이 있다 그래서 100만 원인데 줄 서서 가는 데거든요. 갔더니 우리 딸을 진맥을 하고 너무 대사가 할머니 대사다. 할머니처럼 맥이 느리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모발 검사거든요. 모발 검사 우리 딸이 했는데 예, 이런 거를 해줘야지 애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런 걸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발 검사 이렇게 중금속 모발 검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했더니 여기에 딱 나와 이렇게 대사가 느리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밑에 여기 보면은 대사가 느리다고 나오죠. 대사가 느리다. 이게 다 나와 이렇게 대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그게 뭐냐면은 칼슘하고 인의 비율을 봤더니 0.8에서 5.8이 정상인데 이 친구가 완전히 너무 이제 비율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사 속도가 엄청 느리고 그래서 부교감 신경 우세예요. 부교감 신경. 그러니까 애가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제가 학교도 업어서 갖다 놓고 막 그랬거든요. 졸고 있는 애를. 근데 이렇게 봤더니 부교감 신경이 너무 우세하고 네, 대사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커피를 일어나자마자 마셔가지고 잘 때까지 마셔요. 그냥 여행을 가도 커피숍만 보면 막 눈에서 빛 나와. 막 레이저가 나와서 그쪽으로 가고 그 이유가 몸에서 부교감 신경이 위세하면서 대사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할머니 같다고 그 진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모바일 검사에도 이렇게 나와. 이 모바일 검사는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부교감 신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이제 그 티로신 지금 먹이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부교감 신경에 좋은 게 홍삼하고 공진당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홍삼 꾸준히 좀 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밥을 너무 안 먹어. 편지 쓰는 님처럼 진짜 밥을 하루 종일 하나도 안 먹어도 살아가는 애예요. 과자만 먹고도. 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애를 키우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체력이 너무 안 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이제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애를 많이 쓰잖아요. 엄청 애를 써야 돼요. 그냥 잘 먹는 애를 키워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우리 큰애는 그냥 잘 먹어요. 그러니까는 에너지가 하나도 안 쓰이는데 작은 애가 과자만 먹으니까 진짜 힘들어요. 진짜. 그랬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부교감신경 우세가 나와서 그 티로신 그거랑 요오드 같이 티로신하고 요오드를 같이 먹이면 좋거든요. 그런 거 먹이고 홍삼 먹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홍삼 요것도 이제 제가 맛있으니까 이제 싸줬거든요. 요거 꼭 먹어라.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처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탄수화물 가다섭취가 나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네. 탄수화물 가다섭취. 밥 먹어야 되는데 누리아님 어떡하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리아님은 간 수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또 일도 하시니까 더 먹어야 되죠. 네. 왜냐면 칼로리가 모자라면은 근육이 부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부셔지면 또 간이 더 해독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밥을 꼭 먹어야 돼요. 네,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지방간을 낮춰야 간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간을 낮추고 좋은 탄수화물과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탄수화물 비율을 이제 하루에 100g에서 이렇게
200g, 100g에서 이제 자기 활동량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지 않으면은, 그런데 두부 같은 이제 단백질은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간 수치가 내려가는 동안에는. 왜냐면은 그 단백질에는 간에서 해독해야 되는 독성 물질이 있어요. 쓰러지면 안 돼. 왜 그래요? 많이 먹어, 차라리. 그러면은 쓰러지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아요? 네. 우리 퀴즈를 하나 해볼게요. 단백질에는 간에 독성을 주는 물질이 있거든요. 단백질의 부작용이죠. 그래서 간이 안 좋거나 신장이 안 좋은 사람 먹으면 안 되거든요. 많이. 네, 그러면은 그게 뭘까요? 단백질의 부작용. 또 이제 강아지가 야간을 기억하는구나. 제가 요즘에 좀 비 와가지고 가보면은 강아지 있는 엄마들만 나와 있어요. 산책을. 일반 사람들은 안 나왔어. 음. 날이 더우니까 기운이 없잖아요. 찬 거 먹으면 기운이 없어요. 따뜻한 거 먹으면 기운이 더 좋아져요. 왜냐면 찬 거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 현금을 그 데피는데 써버리니까. 질소 맞아요. 신나는 이 질소. 예. 질소가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단백질이 위험하고 이제 질소를 해독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질소 해독 능력이 없으면은 단백질을 먹은 사람들은 네. 그 질소가 우리 몸의 장에서는 pH를 올려서 유해균을 증가시키고 질소가 간에서는 암모니아로 바뀌어요. 암모니아 아시죠? 그 오줌에 찌른 내. 쩐내는 그 기름이 썩으면 쩐내가 나고 단백질이 이렇게 암모니아가 터지면은 찌른내가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줌에 찌른내가 너무 많아도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선희님이 1등이야. 네. 그래서 그 질소는 다른 말로 하면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그렇기 때문에 누리님은 암모니아 질소량을 줄여야 돼요, 지금. 줄이고, 단백질을 좀 줄이고, 근데 두부 같은 건 괜찮아요. 그런 거 많이 먹어봐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부가 한모가 얼마지? 그러니까 지금 몸무게가 60이면은 수치가 지금 거의 900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치가 2, 3, 4, 1급, 2급, 3급, 4급에 따라서 단백질량을 점점 더 줄여주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근데 지금 900 정도 되니까 단백질량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60g을 하루에 20, 20, 20 먹어야 되면 50g 정도? 아니, 그 50%. 그러니까 30g 정도만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랑 식단을 거꾸로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과 반대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저탄, 고지, 고단을 먹잖아요. 저탄, 고단, 고지를 먹는데, 누리아님은 당분간 고탄을 먹어야죠. 그리고 저당, 저지, 그리고 야채 많이. 이렇게. 약간 누리아님이 지금 헷갈려. 네, 누리아님은 당분간 수치가 내려갈 때까지 저탄, 고단, 고지를 하시면 안 되고, 탄수화물을 좋은 거 먹으면서 많이 먹으면서 단백질을 줄이고 지방도 줄이고 그냥 저기 뭐야 야채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지방간을 없애야 돼요. 네. 그렇게 지금 지방간과 염증을 먼저 내려야지. 음. 맞아요, 삐까님. 탄수화물 위주로 드셔야 돼요, 지금. 좋은 탄수화물. 그렇지만 설탕, 과당, 흰 거, 이렇게 흰밀가루, 흰 설탕, 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가끔 그냥 병원에 가서 아미노산 주사 수액 있죠, 수액. 그걸 맞아요. 그리고 글루타치온 주사도 맞고. 그런 식으로. 음. 우리 주변에 간 수치가 높고, 콩팥 수치가 높고, 이런 분들은 다 저렇게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쓰러지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칼로리에 비해서 지금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저혈당 가거나. 음. 그러니까 저도 어제 정말 좀 피곤했거든요, 어제. 음.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피곤해요. 쓰러지고, 안 좋은 음식. 똑같은 양을 먹어도 안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쓰러진다니까? 저혈당을 탁 때려요.
그리고 브레인 포그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렇다니까요. 음. 그래서 컨디션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식단을 하면서 지금 컨디션 체크를 계속 해야 돼. 컨디션이 어떤가에 따라서 식단을 조금씩 더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릴렉스님이랑 누리안님은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식단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내 라이프 스타일과 식사의 양과 질에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술이나 그런 거 먹으면 몸이 훅 가요. 나도 지금 치과 치료 이것 때문에 약을 때려 먹었거든요. 엄청 그 나쁜 약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 약을 하나하나 알잖아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항암제 수준의 약들을 막, 항생제, 소염제, 막, 호르몬제 막 때려 먹어가지고 이게 염증이 나면 안 되니까, 이게 급하니까. 근데 그때 몸이 훅 가더라고요. 그 술이나 약이나, 그 다음에 나쁜 탄수화물이나 설탕, 과당 훅 먹잖아요? 그럼 훅 가요. 그래서 그걸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누리안님이나, 저기, 릴렉스님. 근데 나는 지금 좀 몸이 내 몸은, 그래서 빨리빨리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되고 하니까 추천해주는 거는 괜찮아. 이제 그 사람 몫이니까. 그 사람이 왔을 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는 또 다르죠. 몸이 다 다르니까. 배탈의 컨설팅 하고 있어, 지금. 식단 컨설팅. 예. 아니, 근데 식단 컨설팅 해주는 이 직업이 나중에 진짜 미래에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요양보호사 하시면서 식단 컨설팅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돈 잘 버시더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먼저 이렇게 건강해지면은, 식단 컨설팅 한번 해봐요. 진짜 그 컨텐츠를 잘 정리해가지고, 네, 그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이제, 가속노화와 저속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젊어지는 거, 그리고 항노화 센터라고 병원마다 이게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이 10년 젊어지면 그만큼 질병이 들러붙질 않아요. 늙은 몸에 질병이 덕지덕지 붙는 거거든요. 네, 젊어지는 몸은 질병이 와도 튕겨내요. 그래서 제일 에어쿠션의 최고는 젊어지는 몸이에요. 예. 그게 이제 영양소죠. 영양소를 가득가득 넣어주고 운동을 해서 근육을 올려주면은 굉장히 10살 어려지는 몸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게 가장 지금은 항노화의 핵심이에요. 뭐 코큐텐도 먹고 뭐도 먹고 막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이거든요. 음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노화는 진짜 우리 나이 또래 보면은 잘 관리된 사람은 정말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관리를 못한 사람은 훅 가고 진짜 막 그 노화가 급속도로 올 수가 있거든요. 50에서 60 사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에, BC와 AD를 나눠버리는 거야. 근데 나는 40대 여성을 타겟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대 여성에 미리 하면은 이건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영양소기 때문에 효과가 막 한 개 먹었다고 팍팍 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그래서 저는 너무 다행인 게 우리 딸들이 지금 30대인데 내가 이렇게 컨설팅 해줘가지고 20대에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엄마가 직접 하고 있고 살도 빼고 건강 찾고 진짜 제가 정형외과에 갖다 준 돈도 1,000만 원 넘어요. 신경에 염증이 다 생겨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고탄수화물 식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걸 몰랐어요. 숨어있는 탄수화물을 제가 찾지를 못하고 숨어있는 탄수화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밥은 좀 반 공기 먹으려고 애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옛날부터. 그건 한 3, 4년 된 것 같아. 그래도 정형외과를 못 끊었거든요. 제가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이런 데 엄청 돈을 갖다 줬는데, 막판에는 제가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평생을 시달리니까, 1,000만 원을 한번 끊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나오려나? 막 돈으로 밀어붙여 막 해봤거든요. 안 돼, 안 돼. 근데 지금 제가 통증도 하나도 없고 병원도 안 가고, 제가 이제 DB 손해보험에 실비를 들었는데 200만 원씩 타먹었어요, 막. 그거 통증 때문에 막 갖다 때려 뭐를 하니까 실비가 엄청
돈이 나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거기 전화 왔어요. 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타가냐. 그래가지고 보험료 올리라고 막, 보험료가 제가 5만 원짜리인가 그거 들었는데 9만 원으로 올라가 버렸더라고. 하도 정형외과를 막 다니니까. 음, 맞아요. 이 식단을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수월해요. 지금 우리 딸이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더 식단에 가속을 붙이고, 이번에 영양제 투여를 엄청 5가지 가져갔어요. 지금 엄마가 싸줘가지고, 오늘 막 소중히 가져가더라고요. 자기 핸디캐리로. 음, 아침에 눈 못 뜨는 거 있잖아요. 삐까님, 그죠? 삐까님도 위험했어. 모든 게 보더라인에 있더라고요. 갑상선 보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갑상선에 그렇게 결절이 올 정도면 부신해서 계속 신호를 줬을 거라고요. 나 힘들다, 힘들다. 그게 이제 아침에 못 일어나고 눈 안 떠지고 이게 부신이거든요. 우리 딸 지금 부신이 있잖아요. 그 부신이 거의 100%쫙 끝까지 간 거예요. 이게 부신이거든요. 요거 끝까지 갔어요. 예. 제가 그렇게 아침에 못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과자만 먹었으니까 학교 다닐 때도 못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자기 운동하고 식단하면 일어날 것 같아, 이제. 음. 그리고 우리 딸이 이제 내가 보니까 부신하고 갑상선 이런 쪽에 다 지금 호르몬, 인슐린이 흔들리니까 왕언니가 도미노로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성 호르몬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리통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생리통 때문에 모든 여성 클리닉은 다 다녔어요, 제가. 그랬더니 프로게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을 이렇게 줘요. 음. 근데 그거를 평소 어떻게 고쳐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진통제를 정말 뗀 걸로 매달 3개씩 막 3일씩 뭐 때려 먹고 이번에 이제 오자마자 제가 막 영양제를 메가도스로 넣고 막 식단 또 막 계속 옆에서 지켜서가지고 먹이는 거야. 그랬더니 엊그저께 생리는 한 알 먹고 지나갔대요. 진통제를. 그래서 얘가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어머,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먹는 거야. 음. 피오나님, 안녕하세요. 아, 누리아님이 우울증이구나. 우울증이 올 것 같아. 몸이 너무 아프고 우울하더라고. 죽고 싶어. 무슨 마음인지 알겠다. 류한필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누리아님이 마음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방을 하면 너무 좋은데 이게 질환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저렇게. 그러면은 끌고 오는데 너무 영양소나 식단은 좀 약해요. 음. 그리고 특히 간이 안 좋으면 더 약해. 간은 일단 먹어야 뭐가 해결이 돼. 우리는 먹방이잖아요. 근데 간은 먹지를 못해요. 예. 간이나 위나 대장이 안 좋으면 먹는 게 일단 제한이 걸려버리면 먹방으로 고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래도 힘을 내서 먹어야 돼. 방법이 없어. 음. 오늘 굉장히 힘들었구나. 이렇게 일바따로 들어오셨어요. 잠도 안 자고 기다리셨대요. 위로가 필요하네. 우리님은 지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못 일어날 때는 옆에서 좀 마음의 지지를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지그룹. 힘든 것 같아요. 음. 다행히 오늘 쉬는 날이야.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일바 따러 오셨구나. 간은 누워 있어야 돼요.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고 누우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간이 있잖아요. 그럼 간으로 피를 넣어주는 거예요. 모든 온몸의 피가 간으로 가야 간이 복구가 되고 온몸의 피가 위로 가면은 식곤증이 오죠. 밥을 먹고 나면은 온몸의 피가 위로 몰린다 이 말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간으로 몰아야 돼요. 근데 신 거를 먹으면 간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저도 식초를 3통 먹었다고 했죠. 큰 거, 1리터짜리. 신 거를, 음식을 먹을 때 신 거를 같이 먹잖아요. 버무려서. 그럼 모든 영양소를 간으로 더 많이 끌고 가요. 그래서 신 거를 버무려서 간을 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간은 오른쪽을 기대고 피가 그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면서 피 속에 약이 들어있고 산소도 들어있으니까 복구를 시키죠. 또 많이 누워 있어야 돼요. 누리님은 누워 있어야 돼요. 지금 방송 들을 때도 누워서 들으세요. 누워서. 네. 그러니까 누리님도 이거 좀 극복하려고 정말 많은 정보, 건강 정보도 많이 습득하고 그러는데 빨리 복구가 안 돼. 음. 아, 알바할 때 힘들었구나. 아유, 눈물까지 났구나. 어쩐지 오늘 조금 더 힘들어 보여요. 마음이 지친 것 같아. 음. 아니, 남편이 그만두라면 그만두면 안 돼요? 좀 이렇게 아플 때는 남편이 조금 더 해주시고, 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쉬는 게 장땡이더라고요, 저도. 저도 6개월 동안 회사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수치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그만두고 한 3개월 노력하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하니까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 많아요. 간은 그래요. 특히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밤에도 하시더라고. 그거는 간에 치명적이에요. 일을 바꾸는 것도 좋아. 사실 돈을 조금 벌더라도 낮에 일하는 거는 간에 네, 프레셔가 50이라면 밤에 한 150 막 이렇게 올라가요. 네. 누리님이 시간대도 좀 바꾸고 알바도 바꾸고 아니면 알바를 3개월만 안 해도 돼요. 네. 왜냐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간은 누워 있어야 돼. 많이 누워 있어야 돼. 많이. 아니요. 누리님은 간을 먼저 해야 돼요. 간. 네. 부시는 그 다음이고 간이 지금 수치가 제일 높게 나온 현 주소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다 보더라인에 걸려 있어요.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갑상선도 그렇고 부신도 그렇고 다 안 좋더라고요. 인슐린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산이라는 거는 모든 자극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를 지키는 방법이죠. 보호하는. 예. 그래서 나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곳이니까 한적한 곳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산이 아니어도 되니까 일상 공간에서 찾으세요. 루틴에서. 그 시간과 공간을 찾으면, 음, 도시자연인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도시자연. 근데 누리아님은 좀 사람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가지고 완전 자연인도 안 돼. 그것도 적성에 맞아야 돼요. 예, 그렇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서 예, 몸을 좀 돌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말 이런 대화도 대화가 선물인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진짜로 물건을 받는 것도 선물이에요. 내가 이제 지금 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글루타치온, 비타민C, 실리마린 이런 거 좋은 거잖아요. 간에. 그런 선물을 누가 나한테 줬다. 그랬을 때 굉장히 엔돌핀이 돌죠. 도파민, 세로토닌 막 몸에서 나와. 그런 선물형이 있고 대화형이 있고 우린 지금 대화만 해주니까 그 임팩트가 작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 선물을 해주면 또 더 임팩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봉사. 내가 누군가 와서 진짜 너 너무 힘들지. 설거지라도 한번 해주고 쓰레기 버려주고 그러면 엄청 감동이 올라오는 봉사형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는 거. 그래, 힘들었지. 토닥토닥. 이것도 굉장히 임팩트가 생겨요. 네, 안아주는 거. 그런 식으로 누리아님은 어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힘들 때 좀 힘을 공급받는 방법.
뭔 것 같아요? 선물이에요? 봉사예요? 스킨십이에요? 아, 스킨십이구나. 그것도 되게 큰 허그 있어요. 허그, 옛날에 허그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사람들 토닥토닥 많이 해줬잖아요. 여기 피부에 닿는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누군가가 마음을 전해주면은 굉장히 여기서 힘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 지금 시카고 갈 때 쟤도 조금 안아주는 거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 같더라고, 우리 딸이. 나는 우리 애들 분석을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내가 이렇게 토닥토닥 많이 안아줬어요. 볼도 부벼주고 이렇게. 그 느낌을 느낄 때 에너지, 실제로 세로토닌 도파민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둘째는 맨날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준다거나, 뭐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되게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 하듯이 이렇게 많이 해주고, 큰애는 딱 싫어요. 스킨십이 오면은 얘는 철벽철. 아니라고, 아니라고. 큰애는 딱 선물과 봉사를 좋아해요. 자기 대신에 뭔가를 이렇게 해주거나, 이게 자기가 꼭 필요한 물건을 주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말도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애들도 다르고 나도 달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누리아님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좀 말해줘도 좋아요. 아, 나는 오늘 좀 위로가 필요하니까 나를 좀 토닥토닥 해주세요. 말로 좀 위로해주세요. 이렇게 좀 요청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누리아님 우리가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음. 아픈 사람이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지금 겉은 멀쩡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지금 사실은 지방간에 간염 썩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얼마나 마음도 아프고 힘들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기에는 정상으로 보이니까 그 100%내 마음처럼 공감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누리아님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힘들 때 저를 좀 토닥토닥 안아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함께 커뮤니티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커뮤니티가 없는 인간은 없어요. 네, 두세 명이라도 꼭 커뮤니티를 소식자로 하는 사람, 대식자로 하는 사람, 이 커뮤니티는 우리가 하루 밥을 먹듯이 있는데, 네,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음,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상처도 주죠, 우리는. 근데 이게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듯이 항상 사람의 관계와 커뮤니티에는 유익한 거와 유해균이 있어요. 상처와 위로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우세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세. 예, 그래서 유익균 우세가 중요하고 유해균은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유해균이. 그래서 어느 모임이든지 유익한 것과 유해한 것이 공존하는데 유익이 우세한 모임이 많으면은 지구가 클린지고 그린한 지구가 되는 것처럼 예, 항상 우리가 그거는 스스로 유익균이 많은 그런 유익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죠. 예, 어디든지.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그런 게 생기고 내가 이제 속한 곳에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예. 누리님 여기 잘 오셨고, 오늘, 예, 낮에 일하는 걸로 바꾸라고 릴렉스님이 딱 현명하게 컨설팅 해주시네. 포인트 거기에 있는 것 같다고. 음, 그러니까, 누리아님 거기 MBTI 한번 해봐요. 제가 MBTI 그거 올려줬잖아요. 메시지 방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MBTI 한번 체크해봐요. 뭔지 궁금해 죽겠어. 음, 우리 신한 언니가 진짜 여러 사람에게 많은 힘이 돼주고, 특히 무리한 팀이 좋아해. 아, 우지재님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뭐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 티로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딸이 지금 부신이 굉장히 이렇게
부신 기능이 이렇게, 아침에 못 일어난 사람 있죠? 그리고 대사 속도가 너무 할머니처럼 느린 사람은 부신 기능 우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책 있잖아요. 요 책에 보면은 부신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여기에. 이분이 부신에 대해서 검사도 해주고 영양제 처방하시는 선생님이에요. 네, 김경철. 요분이 저기 뭐냐면은 유튜브에도 있어요. 네, 네, 배탈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 책이나 방송을 보시면 부신에 대해서 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티로신이라는, 그, 성분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요거에 티로신이. 그래서 티로신은, 우리에게 예, 음, 필요한 것들을 일단은 좀 티로신의 효능 이렇게 이게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우리 몸에 약처럼 작용을 해요. 너무 신기하죠. 나도 이거 읽어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양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효능을 갖고 있지? 그래서 이 티로신은 스트레스에 강해지게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신이 스트레스를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피로, 예, 피로도 부신 피로가 있어요. 그래서 티로신이라는 그 성분을 여기서 이제 티로신과 요오드가 같이 만나면 훨씬 또 효과가 시너지가 올라가고 티로신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비타민 C, B1, B2, 그 다음에 사과 껍질 그런 것들이 티로신을 또 도와줘요. 그래서 그렇게 한 6가지, 7가지를 이렇게 백종원의 레시피처럼 이렇게 레시피를 쫙 해서 포뮬라를 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티로신에 대해서 이제 우리 딸도 요거 보내줬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 교감신경 우세가 나온 사람들은 그거를 하면 돼요. 근데 교감신경 우세는 모발로도 알 수 있고, 또 요 병원에 요런 기능의학 병원이라고 있거든요. 이 기능의학 병원에 가면 또 이게 실비로 되는 게 있어요. 보험은 아니고 실비. 내가 할머니 맥이다. 너무 이렇게 기운이 없고 아침에 눈떡이 어렵다. 그러면 이런 검사를 해볼 수 있고요. 우리 삐까삐까님은 검사 안 했는데도 식단을 해서 지금 좀 컨디션을 보면 제일 좋아. 꼭 검사를 하면 더 좋지만 나는 검사 힘들다. 그리고 검사비도 비싸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영양제 먹겠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어쨌든 아침에 눈뜨기 힘들고 피곤하면은 일단은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굳이 검사 안 해봐도. 근데 나는 검사를 하면 더 명료하기 때문에 애들이 말을 잘 들어. 네, 그래서 그 애들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불신 식단을 하는 거죠. 네, 만성피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근육 올리고 지방 내리고 그거예요. 탄수화물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티로신 같은 거나 이제 요오드 같은 걸 더 먹는 거죠. 그리고 편지 쓰는 님 오늘 안 왔는데 위기능이 약한 사람은 일단 베타인을 드세요. 베타인. 우리 딸도 요거 제가 베타인 또는 식초. 예. 식초를 우리 에코라님처럼 물에 타서 먹거나 신라님처럼 물에 타서 먹어도 되고요. 나는 그게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알약으로 먹어요. 알약으로. 이렇게 애플 비네가라고 쿠팡에 치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알약이야, 알약. 이런 알약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먹는데 저는 산이 잘 나와. 이산이. 그래서 저는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집에 소식자 남편하고 딸이 먹으면 돼요. 둘째 딸. 배식자는 나랑 우리 큰애. 걔네는 안 먹어도 돼요. 잘 나와, 이산이. 네, 이산이 잘 나오는 사람들은 양배추. 미산이 잘 나오는데 위기능에 속쓰림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양배추를 드시고요. 위산이 너무 안 나오고 소식자고 입맛이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은 요거나 식초를 드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편지 쓰는 님이 프로테인을 한 봉지 20g을 먹어버리니까 속이 막 뒤집혀 꽉 막혔대요. 근데 조금 먹으니까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요 베타인 꼭 같이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베타인을 꼭 같이. 그리고 이제 이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여기 정확히 나왔어요. 여기에.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제 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저산증도 나왔어요. 여기에. 예. 위산 저하가 있다.
이 마크가 지금 이쪽으로 쫙 떨어졌잖아요. 이게 이산저하예요. 그리고 요거는 탄수화물가다. 요거는 부신피로. 요 세 개가 중요해요. 이 세 개만 봐도 돼요. 네, 모바일 검사했을 때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모바일 검사 한 사람들은 요거를 중심으로 지금 처방을 해서 먹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본 식단에다가 영양제 추가죠. 요렇게 해서 먹고, 보통은 3개월, 약국이나 병원에 이거를 많이 하거든요. 3개월 후에 재거나 6개월, 1년. 요렇게. 근데 이제 재지 않아도 내 컨디션을 보면 되겠죠. 내 컨디션이 탄수화물을 자꾸 땡기는가,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든가, 위기능이 너무 약한가. 뭐 이 세 가지 체크를 꼭 해보세요. 그게 이렇게 나는 릴렉스님 너무 훌륭한 것 같아. 쟤도 저렇게 했거든요. 저는 9시까지 일하고 집 가면 10시였어요. 그러니까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고 그런 거를 거의 20년 하고 그러니까 몸이 망가졌거든요. 아, 릴렉스님 그래요? 음, 릴렉스님도 부신 기능을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밤에 일하면은 부신이 다운되거든요. 낮에 비실비실 하는 사람들은 다 컨디션 체크해가지고, 예, 부신 기능을 올려주고, 인슐린 기능을 올려줘야 돼요. 예, 왜냐면, 음, 아침에 이게 지금 해가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호르몬 수치가 쫙 올라가요. 예, 근데 이게 반대로 작동된다는 거는 몸이 전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항상성을, 예, 얘가 눌러주기, 항상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거꾸로 돌리니까 얘가 힘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가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그립에 옷 가게들이 많잖아요. 동대문, 도매 이런 거. 걱정, 저는 그런 분들이 이거 들었으면 좋겠어. 동대문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영양소 보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냥 뭐 이거 내 직업이니까 하고 돌아가 버리면 나중에 직업병 생기거든요. 네, 직업병.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데서 그 방사능 먹으면서 직업병이다 그러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방어를 해야지 내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동대문 도매를 하면 밤에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보완을 해줘야 돼요. 방사능 방어 갑옷을 입든가 그런 식으로 낮에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뭔가 에어쿠션을 만들어야 돼요. 에어쿠션을 그냥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특히 누리아님 같이 이렇게 대사성 질환이 있고 염증이 있는데 8시간 동안 한 끼도 못 먹는다 이게 최악이에요. 근육이 싹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시간 간격으로 탄수화물을 넣어줘야 돼요. 단백질을 붙여가지고. 저탄수를 할 때는 고지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요. 저탄, 고당, 고지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저렇게 8시간 동안 한 끼도 안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까지 여파가 쫙 오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는데 3일 걸려. 네. 당근 찍찍이 있는데 몸에 당근을 계속 주다가 이렇게 확 사하는 보사법이잖아요. 사약을 한번 내리면은 몸이 올라오는데 며칠 걸리더라고, 내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니까. 그래서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이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성실해야 돼. 성실. 그러니까 애기들한테도 구제, 봉사, 좋은 일도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잘해줬다, 확 잘해줬다가 못해줬다 이러면은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몸도 불안하고 강아지도 불안하고 애들도 불안하고 성실하지가 않은 주인이 있어가지고 성실해야 돼요. 우리 그거를 꼭 지켜야 되고 일일 일식 간헐적 단식 막 이런 거 48시간, 24시간 이거는 40대 이후 여성이 하면 안 돼요. 몸이 그거 에어쿠션이 없어요. 그거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새끼를 먹는 일은 살이 늦게 빠지더라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몸이 편안하게 운전을 하면서 가는 거죠. 항해사가 배를 운전할 때 안정감이 최고잖아요. 근데 조금 울퉁불퉁해도 20, 30대는 바로바로 잡는데 40대 의 애를 낳아보세요. 탄력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게 40대 여성의 몸이거든요.
신하님은 진짜 식사를 제때제때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물도 못 먹게 바쁠 때가 있구나. 음,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좀 냉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시간을 확보해야죠. 그러니까 누리안님 일 잘한단 말을 들으면 안 돼. 일 못한단 말을 들어야 돼요. 그때는. 나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끌에서 칭찬받는 일에 너무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무너져. 약간 미움받을 용기?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누리아님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예.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해질 거예요. 칭찬받는 일을 위해서는 물도 안 먹고 일을 해버리잖아. 그건 말도 안 되지. 물을 먹으면 미워하지만 물을 먹어요, 그냥. 그건 상식적으로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물 먹고 뭐 밥 먹겠다는데 아니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물도 먹고 세크도 먹고 밥도 먹고 야채도 먹고 미움을 받아버려. 그게 낫지. 칭찬받고 일 잘한단 말 듣고 뭐 물도 못 먹고 내 몸은 다 무너지고 지금 무너졌는데 더 무너지고 아 이거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누리안님은 보니까 배려가 너무 깊어. 그것이 내 몸을 상하게 한다니까? 배려하면 안 돼요. 아주 그냥 크게 써서 붙여놔, 냉장고에. 미움받을 용기. 남편한테도 미움받으세요. 그리고 어디 가도 다 미움받아. 미움받아야 돼. 미움을 받아야 돼요. 무기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기랑님이 어제 MBTI를 했는데, ENFJ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 굿프렌드님하고 에너지 레벨이 좀 비슷하시고, ENFJ의 에너지는 엄청 텐션이 높아가지고, 그 뭐야,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이분은 신이 내린 그 에너지야. 예, 엄청 좋은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 성과를 두세 배 낼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랑님의 강점이 엄청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희희조이님은 INFP잖아요. 에너지가 좀 적게 태어났거든요. 에너지 소식자, 에너지 대식자야. 에너지가 필요하면 무기랑님에게 손가락을 얹으면 돼. 손가락. 그리고 무기랑님은 이 에너지가 텐션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퍼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이 그리퍼 같은 거는 기빨리거든요. 엄청 기빨려요. 근데 에너지가 안에 엄청 다이나마이트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퍼 같은 것도 잘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 퍼주는 거 엄청 잘할 수 있고, 예, 예. INFP들은 조금 에너지 주고 나면 바로 충전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조 배터리 필요하거든요. INFP의 보조 배터리는 ENFJ다. 뭐 그런 거예요. 예, 엄청난 에너지 탱크를 갖고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돼요. 제의가 있으면 조금 관리도 잘하고, 예, 관리도 잘할 수 있고, 나같이 P가 있으면은 좀 관리가 들쑥이 날쑥이 못하죠. 성실하게 관리를 잘하지 못하니까, 그게 좋은 성격, 다 좋은 성격이에요. 14가지가 다 좋은 성격. 그래서 누리한 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보니까 분명히. 근데 무기랑님은 F 기능이 엄청 세요. F 기능이 1번으로, 다들 F 기능이 다들 F 기능이 있지만, 무기랑님의 F는 초특급 울트라 F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F는 뭐냐면, 필링이라는 거거든요. 필링. 그게 뭐냐면은, 느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 지향. 사람이 항상 주변에 있어야 돼. 예, 자연인은 안 돼. 도시 자연인. 그러고, 내 주변에 산하고 들하고 나무만 있으면 우울해. 약간은 나무와 산같이 상큼한 인간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F가 그거예요. 사람 지향이 있고, 의미 지향. 예, 의미 있는 일에 목숨 걸고, 정당한 일에, 예, 목숨 걸고, 예, 그런 의미 지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나에게 주는 감동.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
뭐더라? F가 하여튼 필링이, 눈치도 빠르고,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저 사람이, 나도 뭐, 자기도 모르게 소식을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래, F가 강한 사람이 먼저 가서 딱 주워서 주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뭘 필요한지를 너무 본능적으로 알아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어떨 땐 자제를 해야 돼요. 예. 누리아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 수건수건 떨어지는데 계속 안 주워줘. 이렇게. 안 주워주고, 네가 주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나는 편하게 살 수 있죠. 근데 그게 자꾸 보이니까 가서 주워줘. 그러면 내가 나중에 지치는 거죠. 미움받을 용기죠. 네. 나를 지키는 것. 신하연이도 비슷하죠. 맞아요. 아오님, 푸른 드시려고요? 예, 예. 푸른 주스. 예, 이게 착즙으로 돼 있어가지고 신선하고 거기에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고, 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소식하잖아요. 그럼 푸른을 한 개씩 먹으면은 대변의 양도 늘어나고 시원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차이점은 농축자가 써 있는 거는 당이 올라가요. 근데 여기 착즙은 당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혈당을 낮게 유지할 때는 착즙 주스를 쓰시고, 우리가 주의할 게 그 오렌지 주스 같은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과일 주스. 과일에도 과당이 들어있지만 주스로 하면 과당의 양이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안전한 게 착즙이에요. 착즙. 농축보다는 착즙으로 가시고 착즙도 많이 먹는 거. 근데 건자두가 더 당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착즙 주스로 우리가 이게 섬유질이 많은, 예. 차전자피도 섬유질이 많긴 한데 조금 배가 아파요. 예. 그래서 푸른 주스도, 예, 막 설사를 쭉쭉 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자기하고 맞게, 예, 선택해서 드시면 돼요. 음. 조금 미움받는 컨셉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일만 잘하면. 예, 너무 거기에 충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몸이 망가지잖아요. 예. 우리 무기랑님의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은 숟가락을 얹으세요. 안 돼요. 누리아님 도움을 멈추세요. 네, 도와주지 마세요. 냉정해져야 돼. 그래야 내 간이 살아난다. 네, 내 간이 지쳐있어. 가장 불쌍한 건 내 간이야. 네, 저 사람이 불쌍하지 않아. 내 간이 불쌍해. 간이 주인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누리아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그러고 있어. 이 간이, 네, 내 간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막으세요. 네, 귀를 막아. 맞아요. 나쁜 악녀가 되세요. 예. 그래야 내 간이 보일 거예요. 예. 내 간이 지쳐있고 썩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미치겠죠. 그거를 생간으로 돌릴 수 있는데, 그 에너지를 누가 빨대를 꽂고 빨아간다고요. 빨대 꽂는 사람들을 차단하세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빨대를 꽂잖아. 그러니까 그 빨대를 뽑아. 내가 간한테 줘요, 에너지를. 생각과 에너지와 관심을 간한테 주라고, 간. 누리아님은 내가 보니까 굉장히 정보도 많고 내생녀야. 아는 것도 많아.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가 넘치게 뻗어나가니까 이 몸에다가 집중을 안 해. 특히 내 간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 집중. 집중하려고 해. 또 누리아님이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빨대를 꽂고 이렇게 까져가는 것 같아. 이렇게 뺏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코비의 7가지 습관 어제 사치님이 올려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사치님이, 예, 진짜 멘탈이 엄청 강해지시는 것 같아. 누리아님에게 가장 필요한 코비의 7가지 습관이 있잖아요. 거기 1번, 나에게 집중하라. 네, 그게 필요해요. 어디 갔냐. 음. 나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막 자꾸 남한테 오지랖 해가지고 나만 힘들고 그랬는데 내가 계속 이 7가지 습관 있죠. 요거를 맨날 쳐다봤어요. 네, 큰 바위 얼굴처럼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나에게 집중할 힘이 떼끔, 저도 잘 못해요. 떼끔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꼭 해보세요. 음, 간에 좋은 거, 아하오님, 예, 영양소 공부에 열을 올려보시다. 오늘 한 가지 공부해서 그래도 여기에는
예, 여기에는, 예, 우리 몸에 예, 부작용을 주고 안 좋은 질소가 들어있다. 여기도 이것도 착해 보이지만 질소가 들어있어요. 어제 우리 저기 누구지? 무기랑님이 올려준 유기농 쌀가루에 유기농 밀가루에다가 유기농 설탕이 원당이라는 게 유기농 원당이 설탕이에요. 말을 바꿔 쓴 거예요. 앞에다 유기농자가 있으니까 착해 보이죠. 근데 착해 보이는 도둑놈들이야. 그거 안 돼요, 안 돼. 음. 얘도 엄청 착해 보이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질소라고. 네, 그거 했잖아요. 네. 그렇죠. 신나님이 영양제 써주셨네. 네. 12만원 울사 글루타치온. 그래서 오호님은 글루타치온하고 글루타치온, 왜 간이 안 좋으세요? 여기 글루타치온이 스토어에 있어요. 글루타치온하고 그 뭐지? 변비에 관심 많구나. 그러면 간해독 하고 장해독인데 그 장이 안 좋은 사람은 간이 안 좋아요. 왜냐면 장 누수라고 이게 리키 것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타킹으로 말하면 헐렁헐렁한 장이에요. 그런 구멍이 숭숭숭숭 이제 이 똥똑이 간으로 들어와. 그럼 간이 지쳐. 그래서 누리아님도 마이크로바이옴, 장을 건강하게 해줘야 간이 빨리 복구가 된다. 2호선 열차가 돌아다니면서 나쁜 똥똑을 간에 올려주고 간에 있는 거를 또 장으로 넣어주고 막 이렇게 서로 악순환에 의해서 간해독, 장해독이 계속 필요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간이 안 좋으면 장이 무너지고 장이 안 좋으면 간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서로 네, 돌아다녀요. 그게 딱 보니까 아하님이 지금 푸른 주스하고 간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서 간도 지금 피곤하신 거야. 이 아침에 일어났지만 몸이 천근만근. 오, 생쌀 너무 좋죠. 전 생쌀 먹고 싶어요. 먹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불려가지고 생쌀 먹으면 오 너무 좋죠. 제가 생쌀만 먹는 지리산에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그 충남대학교 교수님이 그 사람들 100명을 대상으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너무 좋아 건강이. 예. 그래서 제가 저거 그래서 생쌀 대신에 제가 이 동결건조 현미를 만든 거잖아요. 열을 가하지 않은 거, 마이너스 40도에서 건조한 거. 생쌀 먹으려면 요거 드세요. 그 생쌀 먹을 수는 있는데 피곤해. 신나님이 먹었잖아요. 음. 오늘또님 안녕하세요. 생쌀이 1번, 찐쌀이 2번, 볶은쌀이 3번, 생고구마 1번, 찐고구마 2번, 군고구마 3번. 네. 우리 딸이 지금 이렇게 탄수화물 과다에다가 교감신경 지금 어, 부교감신경 우세에다가 탄수화물 과다에다가 저산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아빠가 소울푸드야. 아빠가 따로 왔다고 지금 사다가 놓고 막 먹이고 막 난리 났더라고. 딸이 좋아하는 거 다 먹여서 보내는 거야 지금. 근데 뭐 갖다 놓은지 알아요?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소울푸드가 이거 군고구마. 고구마를 어떻게 이렇게 구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아빠가 딸이 오면은 요거를 이렇게 사다가 이게 군고구마예요. 이거. 이게 맨날 줘 이렇게 넣어놓고 딸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 몸이. 이거 엉망개판 엉망. 30살이 이렇게 몸이 돼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30살 때 몸이 이랬을 거예요 아마. 몸이 이렇게 됐을걸요? 예. 근데 이거를 미리 찾아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미리 안 찾아내면은 이제 40살에 얘가 아기 낳고 어쩌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 중병에 걸리죠. 근데 이제 우리는 미리 찾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을 미리 찾아줘야 돼. 40살까지 기다리지 말고 20, 30에 몸을 고쳐버려요. 그러면 대를 이은 건강, 건강 가족이 되는 거죠. 예. 문화가 중요하고 루틴이 중요하고 습관이 중요한데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서 건강한 습관을 갖고 금수저라 그래 그거를 건강 금수저, 건강 금수저가 되는 거죠. 맞아요. 신나님 먹었죠. 네. 진짜 군고구마 이렇게 딱 군고구마 나왔는데 감동 있는 사람들 탄수화물 중독을 의심하세요. 아하 오호님 언제 먹냐고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릴렉스님. 좋은 것 같아. 어머님, 베타프로틴은 근육을 올리는데 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이 어제